안녕하세요, 여러분. 협상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5분 안에 협상을 잘하는 3가지 말투 바로 공개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고거래에서 물건값 깎으려다가 어색해져서 포기하거나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순간들. 저도 그랬어요. 협상이 쉬워지는 혁신적인 3가지 말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투는 바로 공감형 말투예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깎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투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고 예산이 부족해서요 라는 말로 나의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거죠. 이런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이 사람 진심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2012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공감 표현이 포함된 대화는 협상 성공률을 40% 높인다고 해요. 대단하죠? 저도 이 말투를 처음 써봤을 때 중고 사이트에서 카메라 가격을 5만 원이나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이 말투 꼭 써보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 말투 차례인데요. 이 말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최고죠. 소개 후 활용 팁들이 있으니 끝까지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질문형 말투예요. 이 말투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와 연봉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 제가 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금액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투는 상대방에게 네가 결정할 수 있어라는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으로 끝나는 말투는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죠. 유명한 협상 전문가 윌리엄 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협상은 대화의 기술이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대화의 주체로 만들어라. 질문형 말투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저도 이 말투를 써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일을 3일이나 늦춘 적이 있거든요. 상사님이 좋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이 말투 꼭 써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투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이 말투를 배우시면 협상이 한층 더 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 말투는 바로 감사형 말투예요. 이 말투는 협상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비법이에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조정한 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물건 잘 구매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거래 부탁드릴게요. 이 말투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상대방의 배려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이 사람 괜찮네 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돼요. 심지어 다음번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202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상대방의 호감도를 35% 높이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이 3가지 말투를 정리해보면 첫째, 공감형 말투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둘째, 질문형 말투로 선택권을 주면서 설득하고 셋째, 감사형 말투로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거예요. 이 3가지 말투를 5분 안에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협상 스킬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말투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중고거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가격이 20만 원인데 제 예산은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죠? 이럴 때 첫 번째 공감형 말투를 써볼게요. 와, 자전거 상태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근데 제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15만 원으로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상대방이 15만 원은 좀 어렵고 18만 원은 어떠신가요? 라고 답했다고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 형 말투를 써볼게요. 18만 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바로 입금하면 조금 더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조금 더 고민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협상이 끝난 후엔 감사형 말투로 마무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자전거 잘 구매했어요. 다음에도 거래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이 3가지 말투 정말 자연스럽게 잘 활용됐죠? 이제 회사 상황에서도 연습해 볼 건데요. 이 상황은 정말 재밌어요. 연봉 협상에서 이 말투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사님께 연봉 인상을 요청한다고 해볼게요. 먼저 공감형 말투로 시작해요. 상사님, 저를 항상 믿고 프로젝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팀 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상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질문형 말투로 이어가요. 저는 10%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상사님이 거절하기 어려운 대화가 되죠. 마지막으로 협상이 끝난 후엔 감사형 말투로 마무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상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원하는 연봉 인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 시간을 조정할 때 너 항상 시간 잘 맞춰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오늘 좀 바빠서 30분만 늦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배려를 인정하면서 부탁하면 효과가 좋아요. 가족과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오늘 피자 먹는 거 어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로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가족이 더 쉽게 동의할 거예요. 또 식당에서 추가 반찬을 부탁할 때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혹시 반찬 조금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협상을 하고 받은 후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마무리하면 직원분들도 기분 좋게 다음에도 더 잘 챙겨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운 걸 꼭 실생활에서 써보시고 여러분의 협상 스토리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